안녕하십니까. 북헌터 채널의 진행을 맡은 책골라주입니다. 이번 29회차에는 헌팅리스트 16번의 세계 주요국들의 문학 참조책들을 안내드릴 순서인데, 먼저 한국 문학 참조책부터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은 이번 회차의 한국 문학 참조책으로 선정된 3권의 책들로 1900년부터 2000년까지의 작품 활동을 포함한 문학 관련 주요 주제들을 5권의 책으로 나누어 기술한 20세기 한국 문학의 탐험이라는 책과 1910년부터 100년간의 국내 수필 100편을 소개하는 한국 현대 수필 100년, 그리고 근대문학 100년 연구 총서 중의 하나로 해방 전후의 우리나라 주요 문인 278명의 전기를 요약한 약전으로 읽는 문학사입니다. 첫 번째 추천 서적인 20세기 한국 문학의 탐험은 장석주 작가가 8년 동안의 작업으로 만든 2만 매 분량의 원고를 5권의 책으로 만든 건데, 저자는 본래 한 권의 현대 한국문학 100년사를 쓰려던 계획을 수정해서 이 책을 출간했다 하는데, 우리나라 문학과 관련된 기초 자료들을 가능한 많이 접할 수 있어서 제겐 오히려 이 책이 훨씬 흥미로웠습니다. 또한 작가들 사진이나 작품 중에 있는 내용을 직접 인용하면서 해설하고 있어서 문학 잡지를 보는 것 같은 편안한 느낌도 있었습니다. 화면으로 보시는 책은 전체 5권의 책들 중에 4번째 책으로 1973년부터 1988년 사이 우리 문학계 80명의 문인들 활동 내용하고 대표 작품들을 연대별로 해설한 670페이지 분량의 책입니다. 이 책의 맛보기 독서로는 태백산맥과 아리랑으로 유명한 조정래 작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첫 번째 화면은 조정래 작가에 대해 기술한 내용으로 수만 매의 태백산맥과 아리랑 원고 사이에 흰색 한복을 입고 서 있는 조정래 작가의 사진을 볼 수 있습니다. 조정래 작가는 1943년 전라남도 승주군 서남사라는 곳에서 태어났는데, 태어난 곳이 절인 까닭은 부친이 대처승으로 그 절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작가의 부친은 서남사 땅을 소작인들에게 나눠준 일로 주지 스님과 충돌이 생겨서 1947년에 순천으로 이사가게 되는데, 1948년 여순 사건 이후에 이상한 모략이 휘말려 부친이 우익단체인 서북청년단원들에게 몰매를 맞고 끌려가고 가족들도 재판소 앞마당에 끌려나가는 수모를 겪었다 합니다. 1950년 초에 폐인이 다 돼서 풀려난 부친하고 가족들은 논산으로 이사를 갔는데, 바로 6.25 전쟁이 터지고 전쟁 통에도 느닷없이 집안에 들이닥친 외국 군인들이 아버지를 폭행하는 일도 있어 당시 9살이던 작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합니다. 이후 이때의 기억들을 언제나 높아 보였고 모르는 게 없었던 아버지가 힘없이 볼품없이 당하는 것을 본 것이 벌써 2번째다 하는 표현으로 작품 태백산맥에 반영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부친은 광주와 서울에 고등학교로 직장을 옮겨 다녔는데, 이런 연유로 조정래 작가도 서울에 있는 동국대 국문과에 입학하게 됩니다. 작가는 1970년 다른 문인의 추천으로 현대 문학에 글을 올리기 시작해서 다양한 작품들을 발표했는데, 태백산맥은 1983년부터 연재를 시작해서 89년에 마무리된 대하소설로 지필 중에 좌편향 소설이라는 이유로 당시 5공화국 정부의 압박도 심했고, 출간 후에도 10년이 넘도록 이적 표현으로 분류되어 있기도 했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화면 중에 붉은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태백산맥과 아리랑에 대한 기술 내용으로 10권의 소설로 만들어진 태백산맥은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금기시 되어 오던
여순 사건하고 지리산의 빨치산 활동으로 이어지는 좌익운동의 실상을 객관적인 시각으로 파헤치고 우리 민족 내부의 모순을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추천 서적인 한국 현대수필 100년은 한국문학평론가 협회장을 역임한 김우종 교수가 1910년대 후반부터 2010년까지 100년간의 우리 수필 100편을 선정해서 저술한 620페이지 분량의 책입니다. 저자는 머릿말에서 191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우리 수필은 당초 사회 참여의식이 강했으나 1930년대로 오면서 사회의식이나 민족의식을 표현하는 사회 참여적 문학에 대한 일제의 대대적인 탄압 속에 순수문학 또는 친일문학 쪽으로 변경된 측면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1960년대로 넘어온 이후로도 신화소설이 비극적인 전쟁의 악몽을 소재로 다양한 문제들을 다뤄온 것에 비해 수필은 사회 역사와 거리가 있었고 1970년대에 들어 김지하 시인 등 많은 문인들이 고초를 겪었던 군사정권 시대에도 오히려 교양적인 수필들은 활발하게 발표되는 경향이 있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1980년대 이후에도 이런 경향은 여전한데 수필 문학이 좀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수필가들도 전문가들의 비평을 통해서 솔직한 분석과 검증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맛보기 수필로는 1937년 이상 시인이 발표한 권태란 작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이상 시인의 수필 권태의 본문하고 저자의 평서를 보여주고 있는데 17페이지 분량이라 수필 본문은 7개 전체 단락 중에서 2단락만 발췌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어느 농촌 마을에서 주인공인 내가 권태에서 벗어나려고 이웃 청년을 깨워서 항상 이기는 장기를 두는데 이기기도 권태로워서 살짝 저주려 해도 어차피 지는 게임으로 생각하는 상대가 얼른 지고 낮잠만 잘 궁리를 해서 부득이 또 내가 이긴다는 권태로움에 이제는 권태를 의식하는 내가 미워진다 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두 번째 단락은 농촌 마을의 벌판에 대한 내용인데 여름에 단조로운 초록하고 겨울이 돼도 황량하고 싱거움밖에 없어서 벼락이 떨어져서 내산 끝에 가끔 이렇게 생기는 일이라고 치부해버리고 누가 범한테 물려가도 가끔 있는 일이니까 내일도 오늘 하던 일을 계속 해야 하는 농민들은 도대체 흥분할 만한 것이 없는데 이렇게 흉악한 권태를 자각할 줄 아는 나는 정말 행복하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두 번째 화면은 저자의 평설인데요. 작가는 초록색 일색의 들판 등 절대적인 경지의 권태가 얼마나 무서운 현실인지를 발견해서 알려주는 방법으로 우리를 긴장시키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추천 서적은 1908년부터 100년간의 근대 문학을 연구해서 정리한 근대 문학 연구 총서 중에 하나로 전체 7권으로 이렇게 책이 나왔는데 약전으로 읽는 문학사라는 책입니다. 이 총서에는 4권의 논문으로 읽는 문학사도 포함되어 있는데 시기별로 시, 소설, 희곡의 문예사조 변화 등을 포함해서 다양한 주제와 주장을 읽을 수가 있어서 특히 한국 문학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는 흥미로운 읽을거리가 있으니까 참고하십시오. 이번에 안내드릴 약전으로 읽는 문학사는 100년간의 주요 문인 278명에 대한 전기를 연대기와 서술식 방식으로 정리한 겁니다. 이번 회차에는 해방 이전의 문인 95명의 이력을 정리한 550페이지 분량의 책을 안내드릴 예정으로 맛보기 독서로는 이상 시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첫 번째 화면은 시인 이상이
1910년에 몰락한 양반가에서 태어났고 본명이 김혜경인데 3살 때 총독부 관리로 계시던 큰아버지 집으로 들어가서 22살이 되는 1932년까지 큰 사랑을 받으며 그곳에서 자랐다 합니다. 이상은 17살이 되던 1927년에 서울대 공대 전신인 경성고등공업학교 건축과에 입학해서 건축 설계 기술을 배우는데 훗날 숫자와 기하로 구성된 이상 시인의 중요한 바탕이 됐다고 합니다. 졸업 후 총독부에서 근무하던 이상은 1932년까지 건축기사, 소설가, 화가, 시인 등으로 이렇게 활동했는데 1932년에 큰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본인의 폐결핵이 심해져가지고 이듬해인 1933년에 직장을 나오게 됐다 합니다. 그때부터 이상이라는 필명을 사용했고 본가로 돌아와서 한약을 먹으면서 요양했는데 어느 날 가족의 만류를 뿌리치고 백천원천으로 떠나서 소설 날개의 원천이 된 천여인 금홍과 사랑에 빠져서 서울 종로에 제비라는 이름의 다방을 개업하는데 당시 여러 문인들의 아지트가 됐다 합니다. 하지만 개업하고 2년쯤 되는 1935년에 경영난으로 다방 제비를 닫게 되면서 금홍과도 동거하는 게 끝나고 추가로 다른 다방이나 카페를 개업했지만 잇따라 실패하면서 절망적이 됐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간부터 1937년 세상을 떠날 때까지의 이 기간에 이상 시인은 오히려 날개, 산촌여정 등의 대표작을 발표하여 그의 가장 빛나는 문학적인 성취를 보여줬다 합니다. 두 번째 화면은 이상 시인의 연대기를 보여주는 걸로 탄생부터 사망까지 주요 작품 활동들을 수록하고 있는데 마지막 연대인 1937년 2월에 도쿄에서 사상 불온자로 일본 경찰에 검거됐다가 건강 악화로 풀려났는데 그해 4월에 도쿄 병원에서 28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상 한국문학 참조책으로 20세기 한국문학의 탐험, 한국 현대수필 100년 등 3권의 책에 대해서 안내드렸습니다. 구독, 좋아요로 북헌터 채널에 대한 계속적인 지지를 부탁드리며 다음 30회차에는 헌팅리스트 16번과 관련 중국 문학에 대해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